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좀 하면서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제 생각도 정리가 되거든요. 네, 이 와사비 특강 세 번째 네, 신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우리 중심축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이러면 돼, 이래야 돼, 이건 아니야 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저번에 이제 기억나는 것이 아프면 땡땡땡 뒤에 문장 각자 어떤 문장이 있나요? 아픔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로의 문장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가요? 제 아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예전에. 아프면 땡땡땡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프면 쉬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분은 쉬고 싶으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 분이셨는데 쉴 틈이 없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쉬어야지. 너무너무 힘들고 쉴 때는 아프겠죠, 그분은. 저는 아프면 안 돼. 저는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힘들다,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은 힘들으니까 절대 웬만해서 잘 안 아파요, 저는. 이렇게 각자의 문장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누가 나한테 넣어줬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주 양육자 부모님이나 이렇게, 아니면 사회가,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넣어준 문장, 아니면 스스로가 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핵심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예전에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문장이 찡찡거리면 안 돼. 징징거리지 마. 징징거리면 안 돼. 이런 문장을 저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안 찡찡거리려고 엄청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뒤로 요즘에는 좀 찡찡거려도 되지, 투덜투덜 거리고 좀 이래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문장을 좀 바꿔가는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들어왔던 문장, MBC에서는 코어 자칼이라 그래요. 거의 저는 흡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순간에 어떤 문장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나는 혼자야. 이 세상에 나는 아무도 없어. 이런 문장을 어렸을 때 잠시 혼자 남겨진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에 나를 돌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혼자 잠시 느껴버리게 되면 그 문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좀 혼자 남겨진 순간만 되면, 그래, 그렇지, 나는 혼자지, 혼자야, 이 세상은 나는 혼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 문장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는 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런 문장이 좀 바뀌어야지 삶의 여유와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바꾸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가족 세우기를 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배를 타시고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막 엄마도 막 공장 다니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공장 다니면서 항상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보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효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막 세상에 주입해주기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니 커서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저를 엄청 오랜 시간 지배를 하였고, 항상 부모님을 내가 돌봐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족 세우기를 하면서, 가족 세우기의 가장 중심 문장이, 부모님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문장과는 정반대의 문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 문장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통으로 제가 그렇게 항상 나는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바뀌니까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 지금 저희 아버지가 치매 80 우리나라 지금 바뀌기 전 포정 나이 말고 이렇게 했을 때 83세인데 그리고 엄마가 6살 어리니까 77이죠. 77. 근데 그분들을 내가 막 어떻게 돌봐야 될 것 같고 옛날 같으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치매가 오고 입원해 계시고 위절제술을 얼마 전에 받으셨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막 거의 미치죠. 어떡하나 내 삶은 뒷전이고 오롯이 그분들을 내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가족 세우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힘을 믿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의 운명을 믿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믿고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우리 집의 오빠들의 막내거든요. 제 막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클 수가 없고 오빠들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막 또 이래라 저래라 제일 작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것을 좀 내 위치로 내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괜찮아져서 지금 아버지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제 삶을 이렇게 유튜브도 하면서 제가 재미난 삶을 좀 살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두 분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생명을 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생명이 왔거든요. 그 생명을 받고 내가 가진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신념이 바뀐 거죠. 그렇죠. 엄청 2018년에 가족세육을 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점검을 하고 아마 평생을 점검을 하겠죠. 또 이거는 우리 우리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의존하려고 아직 중학생이고 중학교 1학년, 6학년이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의존하고 이러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나는 엄마의 위치에서 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위치로 나보다 작다. 내가 그들의 삶을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들이 또 아버지의 역할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위치로 제가 양보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삶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 제가 이제 최근에 돈이 좀 항상 없지. 제가 돈이 없는데 사주를 보면 제가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사주 보고 막 이런 거. 근데 방금 이거 화면 켜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돈에 대해서 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돈에 관해서는 제가 돈은 힘들게 벌어야 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은 쉽게 버는 거 아니야. 돈은 힘들게 벌고 돈은 버는 건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의 또 한 면에서 좀 쉬고 싶어, 편하고 싶어.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 이게 두 개가 반대되는 문장이니까. 아이고 저 돼지들이 타고 가는 차가 있네요. 네, 트럭.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아이고 냄새야. 잠시만요. 저희들 냄새인가 아니면 이 공간의 냄새인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힘든 거죠. 그래서 돈은 재밌게 벌 수 있고 돈은 쉽게 들어오고
왜 그런 거 있죠?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쉽게 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네, 요게 이제 신념인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이런 분들은 다 힘들게 벌 수밖에 없어요. 돈 버는 게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런 것처럼 돈은 요 문장을 좀 바꿔야 돼. 돈은 좀 쉽게 벌고 쉽게 벌 수 있고 즐겁게 벌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각자의 재능과 이런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맞게 일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사람들한테 돕는 데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돕는 데 쓰고 그것으로 돈으로 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봉사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적으로 그 뭐 무슨 단어죠?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잠시만요. 생각이 났습니다. 재능 기부 맞죠? 재능 기부 재능 기부만 그러니까 이런 기부 뭔가 이렇게 페이를 받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고 멋진 일이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넘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널리 이롭게 한데 잘 쓰이고 생계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돈에 관련된 각자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경제적 형편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사비는 이제는 돈을 좀 즐겁게 벌 수 있다 이러면 돈 즐겁게 번다. 근데 이게 아직 제게 좀 거리가 이게 탁탁 입에 착착 맞는 문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사람 관계는 인간관계 힘들다 뭐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 계속 힘든 거예요. 그분 인생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오 재밌는데 이러면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항상 힘든 것만 주변에서 보고 힘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 만나는 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짜증나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돈 벌려면 또 막 직장에 가서 그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 걸 해야 되고 아니 스트레스 받고 또 먹고 살찌고 다이어트하고 좌절하고 막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기 막 비싼 거 사고 또 먹고 막 우리 막 계속 이런 시스템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어디서부턴가는 조금 멈추고 어떤 문장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중심으로 가진 문장은 무엇이 있고 또 그거는 누구의 것인가. 또 뭐 예를 들면 내가 안 떠오르네요. 잠시만요. 얘를 한참 떠올려봤는데 잘 안 떠오르고 그냥 떠오르는 문장은 그냥 돈은 힘들게 벌어야 돼. 쉽게 들어온 돈을 쉽게 나가. 이 문장에 대해서 하나 만약에 제가 가진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그게 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한테 심어준 건데 보통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신 문장이에요. 아니면 할머니가 준 문장도 있고 주변에 이제 각자를 양육한 분들이 다르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뭐 선생님이 줬던 문장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는 일단 이 문장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돈은 쉽게 버는 거 아니야.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 돈을 악착같이 아껴야지. 이런 문장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장을 봤을 때 누가 줬을까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줬나 아빠가 줬나 엄마가 줬나. 두 분 다 주신 문장이긴 한데 좀 더 아빠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악착같이 좀 돈을 벌고 힘들게 벌고 그 돈에 대해서 좀 그렇게 했던 분은 제 아버지 같거든요. 이거 아버지가 주신 문장입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문장이 저를 잘 지켜줬어요. 이 문장 덕분에 제가 잘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장과 이제는 좀 이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문장을 주셔서요. 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컸고 이제는 저만의 다른 문장을 만나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문장
이렇게 이 문장에 대한 감사를 깊이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를 살린 문장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문장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을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가진 문장인데 이 문장이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삶의 목표로 이렇게 살아오신 거죠. 네, 우리 아버지를 살리신 문장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 도와준 문장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아버지의 이 문장과 좀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돈은 즐겁게 벌고 즐겁게 들어온다. 돈은 즐겁게 벌 수 있고 즐겁게 들어온다. 돈은 즐거운 거다. 돈은 좋은 거다. 고통을 넘어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그곳을 한번 저 안에 이렇게 넣어봅니다. 돈은 즐겁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을 하나 떠올려 봐요. 돈이든 어디든 이런 어떤 갑자기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질서를 잘 지켜야지, 이런 문장이 예를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누가 준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켜야지, 질서를 잘 지켜야지, 질서를 잘 지켜야지. 이것도 저희 아버지가 주신 문장 같아요. 저희 엄마도 주기는 했는데, 아니면 또 사회가 줬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한번 떠올려봐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질서를 잘 지키게, 예. 이렇게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안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 이 문장은 약간 좀 그런가? 네, 나는 없고 질서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없고 질서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조건 왜 질서를 안 지켰어? 질서나 이런 규칙을 어쩔 수 없이 깨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질서 이런 이렇게 하는 삶을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너머에 사람과의 잘 관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질서도 지키면서도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질서만 지키려고 하니까 막 어디서 질서 안 지킨지 보고 맨날 노다지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힘들다는 거지. 힘들 수도 있잖아. 아니면 즐거우면 상관없지만 이 초점이 누가 규칙을 안 지키나 질서를 안 지키나 이것만 보고 다니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고 하늘을 볼 수 없고 계절이 바뀐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문장도 가지면서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대해서 감사와 잘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급히 뭔가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숨 좀 쉬고 좀 기다리다 보면 새 문장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고서도 참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무엇에 대해서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잘 살피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굿데이. 안녕.